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파승부 여의도 내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이제 이번 주 주일 일요일 날 있을 여야 대표회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야 대표회담 의제를 가지고 이제 당대표 비서실장들이 지금도 물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생중계 없이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모두 발언 때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주요 관심 포인트 같고, 두 대표 모두 어떤 말을 할지 뭐 어떠한 또 제스처를 할지도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김용태 의원님부터 어떤 기대가 저게 있으신지. 남는 건 사진 한 장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음. 그 그림 한 장이 저는 일단 여당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에게. 한동훈 대표한테도 좋고 여당에게. 사실 대통령이 제일 야당 대표 만나는 것도 일단 여당이잖아요. 여당은 행정부가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정당이고 그렇죠. 물론 예. 의회에선 저희가 소수지만 그런 여당이 야당을 찾아가서 듣겠다 말해달라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 국민들이 보셨을 때 똑같이 뭔가 여야를 비판하려고 하더라도 여당이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야당에 대한 비판들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당이 뭔가 야당을 배척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상태에서 뭔가 정쟁에 휘말리면 국민들이 봤을 땐 여당을 더 크게 비판하시는 거죠. 여당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여야 대표께서 만나셔서 뭔가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굉장히 좋게 보실 것 같아요. 예. 예. 저 일단 뭐 해병대 특검, 최해병 특검, 금투세, 25만 원법, 요 이제 세 가지 의제로 90분간 회담을 할 것이다라는 점. 이제 일단 합의가 된 상태이긴 한데, 자, 일단 여당이든 혹은 또 국민의 어때 대통령이 이제 영수회담은 대통령에 유리한 것이다라는 또 전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한규 의원님은 요 세 가지 의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아니 작용될지. 뭐 세 가지 의제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더 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고 아, 그렇군요. 내일까지도 더 논의를 했고 내일까지도.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물가 추석 전에 해결해야 될 부분, 의료 대란도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자고 했고 예. 최상병 특검법은 저희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거의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사진 한 장은 되게 좋은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국민들한테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게 여당에도 도움이 되겠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대화를 하는 야당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28일 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강하게 요청을 해서 빨리 이게 처리를 한 건데요. 예. 근데 문제는 정책위장하고 두 분이 당대표가 이렇게 네 명이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예.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표가 의사결정을 하고 오는 거를 다 수용을 하실 분위기인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생각이 있지만 국민의힘의 또 상당수 의원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공수처 수사가 끝나야 된다라고 예. 하는 거라서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대란 최상병 특검법 여기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평행선에서 각자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90분이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도 한번 만나고 나서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태원 특별법 그래도 그렇죠. 네, 이태원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이제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오히려 대통령이 더 야당하고는 각을 세우고 이제 3인자 회담 여야 대표하고 대통령도 안 만나겠다고 하시고 그게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싫어서 안 만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런데 들긴 하네요. 영수에 나오면 예, 이번에 저희는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된다도 안 되더라도 다음에 만날 약속을 한번 하시고 헤어지면 여야 그것만으로도 성과가 대표끼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약간 세 가지 의제 외에 주요 관심사인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는 정식 의제는 채택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온 상황이기도 한데, 이것은 아마도 용산과 또 의제 조율도 했었을 가능성도 있고, 거기서 이제 좀 용산이 강하게 좀 불쾌감을 토로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마 얘기는 하겠죠. 얘기는 하겠죠. 앞서 이제 박정하 비서실장과 이해식 비서실장이 공동으로 브리핑하는 걸 봤었는데 일단 표정들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본인들은 내 소임들을 다 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한 정식 안건 문제는 예. 정식 안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부담감을 느껴서 의제로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예. 논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박정하 실장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건만 아니지 논의는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명확하게 의대 증원 문제는 마무리됐다라고 표현을 한 마당에 여당 대표가 이걸 안건으로 상정해서 얘기하기는 뭐 아무리 한동훈 대표라도 저도 뭐 형식상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형식으로 아예 올리는 건 부담이 되겠지만 내용은 충분히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뭐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 정도로는 같이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보다 좀 더 표현이 세질 수도 있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결단하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결단의 칼을 높이 들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 더 결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최상병 특검법도 어느 정도 결단했을 거라고 제가 계속 예. 얘기해 왔었는데 예. 이것보다 지금 더 심각한 게 의료 대란 문제예요. 이거는 점점 더 희석되거나 제쳐둘 수가 없는 문제, 예. 시각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고 특히 민생과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벌써 여러 번 공개적으로 대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마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개를 숙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야당 대표랑 뭔가 그냥 약속을 좀 구체적인 약속을 해버리면 요거는 상당히 세게 되는 거고 근데 대통령이 대통령 끝났다고 입장에서 얘기한 굉장히 거여서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야 대표끼리 그러니까요. 결정을 하고 자 우리 결정했으니까 대통령은 실행하세요라고 일요일날 발표가 나면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도 제가 기분 나빠했는데 한층 더 기분 나빠지죠. 한층 더 한층 더 예. 한동훈 대표의 결단이 지금 중요한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결단을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한들 한 대표의 지금 위치가 여당 대표지만 여당으로부터 혹은 정부나 용산으로부터도 충분한 인도수를 못 받고 회담장에 나가는 게 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합의를 본들 그게 돌아와서 관철을 시킬 수 있을지가 아까 우리 김한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지점이고요. 예. 저는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왜 그 의정 갈등 그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 방식 이런 거가 매우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안을 결정하기까지는 의료 전문가들하고야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의료계가 아닌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들하고는 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당내 의원들하고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최소한의 공통분모라도 마련해서 뭔가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정부나 그 용산 쪽에 던지든지 해야지 과연 이런 안을 도출하는 과정도 공개가 하나도 안 됐고 그다음에 그걸 정부 쪽에 제안하는 방식도 되게 비공식적으로 당정대 회의 끝나고 그냥 국무총리한테 옆에 국무총리한테 그냥 귓속말 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 용산 입장에서는 저게 당의 공식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안인지 이런 것조차도 좀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왜 당 지도부랑 식사하는 게 처음에 한다 그랬다가 지금 결국 안 하는 걸로 됐지만 식사하는 게 공개됐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쯤에 이제 한 대표의 뭐 대안이 알려졌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이 자신이 천명한 이 의료 개혁을 자신의 입으로 거두어들이기는 굉장히 거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 대표가 당의 중지를 모아서 민심이 이러고 굉장히 힘드니 국민들이 힘들어하니 이걸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뭔가 이 물꼬를 틀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안을 만드는 과정도 제가 보기에 석연치가 않고 그거를 정부 쪽에 토스하는 과정도 이상한 방식이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냥 이런 지하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되지 지금 않았을까. 굉장히 힘들어요. 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좀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좀 흐름을 보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20년 넘게 대통령과 오래 일한 사이이기도 하고 오히려 좀 굽히고 여당 대표로서 어떤 좀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더 좀 이렇게 대통령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지적도 있고 이제 친윤계 의원들 말은 너무 자기만 돋보이려고 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아까 이제
박 실장님은 차별화해야지 대통령이 될 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매몰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대통령과 잘 지내서 국정을 잘하면 오히려 또 차기 주자로서 더 돋보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두분 그 질문에 진수희 장관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예, 가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언젠가 대선을 고민하실 것이고 예. 박성태 시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별화에 하겠죠. 근데 그 시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좀 이른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저희 어쨌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오늘 권성동 의원인가요? 그 언론에 저희 워크숍에서 했던 내용들, 그 대통령의 권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강하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게 사실 현실 정치에서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정이 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당 대표가 더 그런 유기적인 역할들 했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안도 사실 그런 좀 공식적으로 또 정식적으로 당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정말 전달했다라면 대통령께도 어떤 명분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비공개로 누가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가서 받게 되면 대통령도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짧은 정치 경험이지만 이 비공개 회담에서 이렇게 언론에 정보가 나가면서 이 관계가 틀어진 게 예. 제가 굉장히 많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좀 목격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그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 다른 주요 그렇죠, 예. 그런 비공개 권력자들 예. 사이에서도 이렇게 비공개로 흘려졌을 때 이를테면 누구예요? 기억에 남는 게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예. 입당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 입당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영세 의원과 같이 했던 그때 예. 그래서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였으니까 휴가였고. 예. 그걸 누가 언론에 흘렸느냐 가지고 아. 저희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은 그런 얼굴 붉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신뢰관계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 세 글자가 가장 전국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윤핵관. 예. 핵심 관계자의 발로 기사가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와 당시 이제 당시에는 윤석열 아직도 후보가 누가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예. 그때 입당했을 때의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은 그때 당시 후보 측에서도 한 3-4명 정도고 대표 측에서도 한 2-3명 정도였거든요. 소수가 알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알려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이 긴장 관계로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 우리 저기 박 실장님? 이 한동훈 대표가 대권을 생각하고 차별화 생각을 많이 할 거다 그랬는데 차별화라는 것도요.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해서 성공하려면 자신이 가진 힘이 대단히 커야 돼요. 적어도 박근혜 같은 정치인의 경우 당내 장악력 끝내줬죠. 그다음에 지역 기반 탄탄했잖아요. 그 정도 정치인이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차별화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정도 가지고 차별화를 시도한다? 저는 그거는 팬덤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본질적인 거는 사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는 처음에 전당대회 될 때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대통령의 아주 친한 검사 후배였다는 것 그리고 차별화를 내부의 정권 교체를 하려면 차별화를 하고 결국은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건데 그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거기 때문에 예.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얘기했었고 근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건 뭐 차별화라는 필요성 그건 환경이고요. 제일 본질적인 문제는 성격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성격이다. 못 참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모두 거고. 안 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두 분 다 그렇고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 지도자로서는 좋지 않은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그런 스타일이기 예. 때문에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처음에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순간부터 저는 이건 한동훈 대표가 해결 못해요.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을 때는 예. 오히려 한 대표가 얘기해서 더 안 돼요.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오히려 대통령 가까운 분들 혹시 뭐 미디어 종사자나 이런 분들에게 한 대표가 소고기 몰래 사주면서 이런 얘기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실질적으로는 해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높아. 진심이 저는 진심이- 지난 1월에 한 대표가 여사의 문자를 익십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한 대표를 향해서 비서실장을 보내서 사퇴했을 때 제가 왜요 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설득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의 칼이란 건 아예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의원들도 아마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으니까 예. 그 힘을 모아서 대통령을 배제하고 압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김한규 가능성은 의원님은 높지 않죠. 이제 청와대도 오래 계셨고 어떤 여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도 관찰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20년 직위하고의 갈등도 해결 못 하시는 분이 두 분 다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여당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또 대통령이시고 이런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해결될 수도 있죠. 예? 예. 의료 갈등도 의료 대란도 결국 이 갈등을 해결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너무 부족한데 음. 저희 청와대에 있을 때 아니 왜 여당하고 갈등이 없겠어요. 생각이 없죠. 다르죠. 네. 여당은 무조건 선거 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아. 청와대를 매번 압박하고 지지율 이렇게 떨어진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대통령은 그래도 좀 역사를 생각하고 맞아. 싶고 바이든 대통령이 요번에 미국 전당대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나는 민주당 여러분들이 지지해서 됐지만 음. 미국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의힘이 당만을 위해서 일해서 싸움이 생기는 그런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의료 갈등 때문에 대통령의 지금 모 여론조사 기관의 대통령 지지율이 4% 떨어졌는데 의료 갈등 문제가 부정평가 2위로 확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6개월 버텨서 해결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추석 때 안 좋은 사고들이 생기면 의료 사고들이 생기고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되면 안 나오길 이거는 바랍니다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이 정책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일 생기기 전에 어느 정도 모양 좋게 해결을 하면 최소한 2025년이야 정말 고3 수험생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예. 2026년은 안철수 의원이 연찬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시간이다. 올 2월에 내년도 입학 정원을 바꿨는데 2026년 거를 지금 못 바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논리적인 줄 몰랐는데 저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야당과 협의 안 해도 좋다. 저는 여당 내에 합리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연찬의 비공식 대화록을 통해서? 입수해 보니까 확인이 됐으니 그걸 저희들한테 좀 네. 아니 주셔야지. 근데 제가 들을수록 같이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어제 그 바닷가를 같이 걸었던 거야. 그러니까 같이 계셨던 것 같은데. 예. 네.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아무튼 저는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의료 갈등 문제가 생기면서 저는 잊어버리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저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었던 분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갖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여야 대표회담의 중요한 이슈 중에 금투세 얘기예요. 금투세 폐지 문제. 지금 민주당 의원들 단톡방에서도 이 문제 갖고 치열한 토론도 있었다고 하는데 공개 토론까지 한다면서요. 네.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예. 어제도 일부 얘기가 됐는데 의원들이 많이 생각이 이제 다릅니다. 달라요. 당연히 세금 문제는 이제 국민들도 지금 더 금투세 폐지나 유예가 조금 더 많아지고 특히 투자하는 분들은 당연히 폐지하거나 유예한다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예. 세금 문제라는 게 항상 이렇게 어렵지만 또 전체 조세 체계를 볼 때 형평성 때문에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은 것도 다수라서 우리 진성중 정책위 의장과 또 이재명 이소영 대표. 의원이 이세영 의원. 좀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데 어제는 이거를 디베이트 형식으로 네.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필요하면 1대1로 뭐 논의를 하자. 의원들 저희가 앞에서 단판 승부 스튜디오를 좀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소영 이런 의원과 얘기까지 할 진성준 정도인데 의장과. 의원들이 다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이게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을 하는 그런 의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의원들이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 당내에서도 이견이 서로 오가고 감정적으로 앙금을 남기지 않고 해결 방안을 만드는 좋은 선례로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앙금이 안 남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또 대표가 또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큰 이론이 없는 이슈입니까? 예, 여기에 금투세 대해서 폐지? 폐지 또는 이제 유예 이쪽으로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크게 뭐 이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9월 1일 여야 대표회담 뭐 굉장히 또 일주일 연기된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 이슈는 여전하기 때문에 기대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양당에서 바라는 이 정도면 소개 성과를 거뒀을 것이다.
혹은 만족한다, 평가할 만한 게 있다. 어떻게 먼저 민주당부터 말씀 주시면. 어, 일단 경제 상황이 예. 대통령께서는 되게 좋다고 보시고 저희는 아주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수출 부분에서는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내수는 안 좋거든요. 똑같은 사실관계를 각자의 측면에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분명히 추석 전에 이 소상공인들 지금 부채 상황이 되게 안 좋고 금리를 인하해 주거나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항상 이슈는 예산이죠. 정부 예산 발표된 거를 보면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게 확인돼서 소상공인 보호하는 측면의 논의는 뭐 양당 충분히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영태 의원님 30초. 두 분이 어떤 것을 합의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 합의된 안을 여당 내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김영구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과거에 봤을 때 여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합의해왔던 안을 여당 안에서 의원들 설득하지 못해서 바꿨던 경험도 있거든요. 뭐 예. 야당도 그런 선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잣대로 보여질 거니까 여당 의원들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최상병 특검 문제도 여야 간에 어떤 합의가 온다면 예, 그건 여당 내 의견 조율이 더 먼저. 여당 내 의견 조율이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예. 저는 걱정이 한 가지가 10초. 예. 이재명 대표가 여당 내에 최상병 특검 갖고 이렇게 사이를 벌려놓는 요런 그 트릭을 쓰시지 않을까 하는 게 예, 걱정이. 여야 대표 합리적인 토론을 하실 겁니다. 김용태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